네, 저희가 지난주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다뤘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원본이 확인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사안의 심각성, 그다음에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임태웅 군 인권센터 소장을 모시고 몇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청문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에게는 또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움직임인데요. 이 두 문제를 모아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여쭤볼까요? 둘 중에. 두 개 다 아주 중요한 핫한, 사안이어가지고. 네. 그 후자부터 선거제 개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심상정 대표의 그러니까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의원 정수가 30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0명에서 10% 그러니까 30명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그 의원 세비 총액이 동결되는 걸 전제로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있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여기 합의한 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요즘부터 자유한국당은 우리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펄쩍 뛰던데 문서로 나와 있는데 뭐가 또 펄쩍 뜹니까? 문서가 그게 있습니까? 작년 12월 15일이죠. 예. 그 여야 5당 합의문에 나와 있죠. 네. 당시에 그 야 3당이 단식 농성하고 네네. 그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떤 그 국회 행동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5당이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항에 네. 그 의원 정수 확대 가로 열고라고 돼 있어요. 그 10% 이내라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항에 나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정개특위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한 게 아니라 검토에 합의했다고 하면 뭐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뭐 석패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이걸 다 정개특위로 가져가서 네. 거기에 합의에 따른다. 예. 이렇게 그 합의를 하고 농성을 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정개특위에서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지난번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네. 그 의원 정수 확대는 빼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신 김종대 의원에게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 자는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선거제 개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좀 말씀 좀 이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이야기가 가짜라는 말씀이 가짜 뉴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확대를 검토하기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네. 같이 선거법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는 합의가 돼 있는 것이죠. 그건 뭐 해석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안들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패스트 트랙안이 합의가 안 되니 또 지역구 의석수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네. 그렇다면 정수 확대도 신중하게 논의해 보자.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 떠나서 정의당의 입장을 여쭤보겠는데요. 네.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 정수가 뭐 300명이냐 330명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단순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거는 완전히 체질과 문화와 구조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오히려 점에서요? 예를 들면 이제는 연정과 협치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다당제 정치 생태계, 아, 예. 그야말로 국민의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30년 만에 정치 개혁이 온 겁니다. 네. 자, 이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자면은 네. 의원 정수 확대 이건 뭐 의원 특권을 줄여서 국민 부담은 뭐 늘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네.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게 대의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국회와 똑같은 국회라면 의원 정수 늘어나는 거 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 정수가 최대 그 10% 포함해서 그러니까 330명으로 는다고 전제를 하면 네. 지역구는 몇 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몇 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 안으로 보면 지역구는 225석입니다. 그렇게 줄죠. 예. 여기까지는 합의가 가능해요. 물론 민평당이나 대한정치 모임에서는 그마저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선거구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비례 늘리기예요. 네.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거고 예. 또 지역구도 225석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취지는 지역구 늘리기보다는 비례대표 의석 늘리기에 바로 맞춰져야 사실은 돼요. 그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논점이고 또 네. 하나의 논점은 늘린다고 한다면 그럼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당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한신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그 용도로 의원 정수 확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를 줄일 수가 없으니 네. 그러면은 지역구를 최대한 줄여도 어떤 그 최소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 자기 지역의 지역구를 못 줄인다 그러니 네.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253석인 거로 돼 있죠. 현재의 네, 네,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225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대신 비례를 그만큼 늘린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역구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떻게 가동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이죠. 예, 또 통폐합될 지역구들이 많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렇다면 지역구는 점진적으로 뭐 축소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항이 심하다 보면 이것도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략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게 맞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네. 예, 지역구 의석 줄이는 걸 최소화하고 비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의원 정수 확대 아닙니까? 그래서 꺼낸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꺼내신 거 맞죠? 왜 자꾸 확인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 논의해 봐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민주당하고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예 이런 얘기는 정치개혁 특위나 또 의원 모임들을 할 때 그 당을 초월해서 여러 의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한당 내에서도 네. 비례 의석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동형은 반대하되 비례는 늘리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반대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국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300석 내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네. 누가 악역을 담당할 것이냐, 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을 달 것이냐. 예. 분명히 국민들의 어떤 비난과 질타가 엄청나게 그 쏟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럴 때 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악역도 맡을 수 있다는 어떤 그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를 만약에 정의당이 이제 그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찰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그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또 별도로 그러면 그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정의당의 입장입니까? 분리접근입니까? 아니면 연계입니까? 저희는 분리접근은 아직 그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없고 네. 그것은 사당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지금 그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당 말고도 다른 정당의 그 동의가 있지 않고는 처리가 어려운데 네, 다른 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바로 선거제 개편안에서 그러니까 지역구 조정 문제 네. 결국 의원 정수 확대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자, 그 논의해 보자고 한 걸 마치 사법제도 개혁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조건화된다든지 네. 또는 뭐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보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는 없다. 네. 저희는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패스트트랙의 양수레에 바뀌고 네.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을 나중에 처리한다는 사당 합의문 그대로 하자. 네. 이 문제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당 회동을 하자는 거예요. 네. 사당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협상해 볼 여지가 있느냐. 이건 환영해요. 그래요. 예,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공식 제안도 협의도 안 해왔는데 네.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뭐 사당 합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걸 아니라고 또 조금 제고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논의의 테이블은 정치협상회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장, 국회의장과 그 정당 대표들이 모이는 그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치협상회의는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트랙인데 첫째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4당 네. 여야 4당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동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여야 3당에 지금 정의당이 그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린 질문인데. 4당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4당이 모여서 네.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의 향배를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지금 안 하겠다니까. 예. 예, 지금 둘 다 반대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4당이 합의한 당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을 논의하자. 이건 대환영이죠. 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유튜브로 있습니다. 김종술님 같은 경우는 일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 의원 수 과연 늘려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반문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7239님은 의원 수 늘리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찬성 의견도 있네요. MBC 미니로 이용구님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 확대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꼭 해야 한다. 왜? 양당 지지 없애야 하니까. 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4133님은 당연히 늘려야 함. 국민 10만 명당 의사가 한 명인 것과 의사가 10명으로 는다면 국민에게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또 여기에 반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의견이 이렇다라는 점만 좀 확인을 하고요. 다른 문제 조금 전에 이제 네. 말씀드렸던 촛불 개헌 문건 네. 원본이 그러니까 그 입수가 됐다고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안의 성격 예. 이 문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쿠데타 모의라고 성격 규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실행 계획을 짰는데 네. 이게 실행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 얼마든지 그 실행 가능한 말하자면은 정부 내에서 준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전략을 짜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라면은 뭐 저는 그 내란 모의죄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사실 옛날에 그 2014년에 이석기 사건 보십시오. 네. 그냥 사조직 만나가지고 뭐 유료고 부시자, 전화국 부시자 말 한마디로 내란 음모죄로 기소돼가지고 네.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돼서 주범인 이석기 의원이 징역 9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뭐 불사질르자 이러니까 너 방화하려고 그랬지 이거 모의한 거야 이래가지고 국가보안법 뭐 또 내란 모의 해가지고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기무사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 그 담당 부대, 방법, 경로, 그다음에 뭐 사후의 관리 대책까지 아주 입체적인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그 계획을 작성을 한 거는 말 그대로 이 문건 제목도 대비 계획이지만은 네. 실행을 염두로 둬서 만약에 그때 광화문 촛불 시위에 뭐 경찰차 한 대라도 불타고 또 유리창 몇 장이라도 깨졌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실행 계획을 짜놓음으로써 예. 자칫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 사태가 단 한 건 또는 두 건만 벌어져도 이거는 이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 내 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 실행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이런 문건 작성한 배경, 목적, 그다음에 또 충분히 그 문건을 실행할 수단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는
국기를 문란하게 한 헌정과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이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건 둘째치고 네. 공당인 그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건 낡은 정치 문법이다 이렇게 지금 그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식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철희 의원은 본인이 문건을 공개하신 분 아닙니까? 네. 작년에. 작년에 그렇죠. 예, 예. 계엄 문건을 이런 계엄 문건 사태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이유는 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실행 계획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뭐 방식이 옳으냐 이런 어떤 그 내부 지적이라면 저는 그건 당내 문제고 네. 또 일리 있는 지적일 겁니다. 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애시당초 이 문제를 공론화한 거는 뭡니까? 이게 기무사의 불법적인 어떤 이런 어떤 시행 계획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 경각심을 깨우쳐고 또 저 기무사 개혁을 제대로 하자고 문건 공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목적상 충실해야지. 이게 왜 다른 말이 나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국회에서 청문회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죠. 있었죠. 근데 왜 안 됩니까? 그건 집권 여당의 의지 박약. 예. 그냥 민주당의 의지 박약. 예, 저는 민주당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주제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유야무야된 거예요. 잠깐. 합의만 해놓고. 민주당의 의지 박약이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 청문회를 열자고 한 건 당시에 국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그 국회 상임위장에서 국방장관과 국방부의 백기무 부대장 대령 사이에 진실 공방이 있고 예, 기억납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장관이 경질됐어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이 설치됐습니다. 네, 네, 네. 문 대통령 특별 지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문건까지 공개한 마당에 이렇게 지금 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 여야가 합수단의 수사가 종결된 직후에 예. 검찰의 수사 설명이 끝난 후에 그때 가서 진상규명하는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네. 그런데 11월이 됐어요. 예. 중간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서로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요? 왜? 그러더니 아무도 청문회 하자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게.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임태현 소장은 그 당시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 했기 때문에 불기소 그러니까 이후 통지서나 이런 것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니냐를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사관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문제는 그 참여연대가 그 당시에 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검찰이 이제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가서 참고인 중지를 선언하고 예. 이게 이렇게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그 내놓은 문건에서 확인이 되는데 네. 그 직인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서를 근거로 했을 때 윤석열 당시 지검장 지금 검찰총장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단지 그 합수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단지 불기소 처분했던 통지서만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합수단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불기소한 책임은 윤석열 총장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법적인 법리를 들어가지고 군인권센터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규명해야 될 부분은 좀 남아있다. 바로 그 질문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서 임태훈 소장은 특검까지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정조사관 특검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청문회 하자고 한 것도 안 했고, 네. 그리고 지난 합수단이 수사를 거의 중간에 포기했다시피 서둘러 종결한 걸 봤을 때 석연치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문건이 증거 자료로 채택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봐도 부실 수사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데 대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